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베릴로그를 이용한 디지털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베릴로그 또는 VHDL이라는 언어를 아마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아셔야 지금 요즘에 하드웨어를 설계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회로도를 설계를 했지만 디지털 회로는 최근에 거의 말이 최근이지 거의 20년도 더 된 트렌드인데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줄여서 HDL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거의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 HDL 중에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VHDL이고 또 다른 하나가 베릴로그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쓰이고 있지만 베릴로그가 조금 더 배우는데 편하고 특히 C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친숙하게 느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릴로그를 여러 개의 강좌에 나누어서 동영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러한 참고 서적들과 웹페이지를 참고로 해가지고 작성되었으니까 여기 안 나오는 내용들이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 원래 소스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이제 기초, 그 다음에 이제 베릴로그의 가장 기본되는 설계 단위가 모듈이에요. 이 모듈에 대한 표현 방법을 오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이 외부 세계와 통신하는 부분을 포트라고 합니다. 포트는 어떻게 표현하나, 그리고 이제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회로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먼저 좀 배우겠어요. 시뮬레이션을 할 줄 알아야 자기가 한 설계가 맞는지 틀린지 기능적인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같은 회로를 기술하는 세 가지 다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로를 기술하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이라고 봐도 되고요. 게이트 레벨, 데이터 플로우, 비헤이비어럴 모델링. 그러니까 회로를 HDL로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두 개는 실제로 그러면은 실제 디지털 회로를 가지고 이러한 베릴로그 HDL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카운터는 어떻게 표시하고 멀티플렉서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은 베릴로그 HDL을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좋은가, 요런 각각의 실제 회로에 대한 코딩 스타일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문법적인 부분인데 이 문법만 지킨다고 해가지고 실제 자동으로 하드웨어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문법을 충실하게 따랐을 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는 보장이 되지만 뒤에 나오는 이게 로직 신세시를 통해서 베릴로그로 기술된 그 회로가 진짜 회로로, 실제 회로로 자동으로 매핑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다면은 이 코딩 스타일에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됩니다. 코딩 스타일을 무시하고 문법만 맞게 기술한 HDL은 자동 합성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좀 고급 주제들을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 부분이 되겠는데요. 모듈이 뭐고 포트가 뭐냐,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베릴로그의 기본 기술 단위라고 했는데요. C 언어로 말하자면은 펑션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C는 여러분들이 함수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함수들을 모아놓은 게 하나의 C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한 개의 C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함수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베릴로그로 기술된 하나의 디지털 시스템은 모듈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기술할 때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시작해서 엔드 모듈이라는 키워드로 끝나고요. 그리고 이 모듈 키워드 뒤에는 그 모듈의 이름이 오게 되고, 그 뒤에는 괄호를 해서 포트들에 대한 명세서가 오게 됩니다. 이 포트라는 것은 모듈이 외부 세계하고 통신하기 위한 통신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그 선언된 포트들, 포트 명세에 나오는 포트들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오고요. 여기에 입력인지 출력인지, 뭐, 1비트인지, 뭐 아니면은 여러 비트로 된 버스인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그 모듈에 대한 기능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요걸 모듈 헤더, 그 다음에 모듈의 포트 설명, 그 다음에 모듈의 기능 설명,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풀 헤더 모듈 예제가 되겠습니다. 모듈 풀 언더바 헤더, 요게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하고 여기에 지금 콤마로 분리된 5개 이름이 나오죠. 요 5개의 이름이 이제 포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포트들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제 따라 나오죠. A, B, C는 입력이고 S, C, 아웃은 출력이다. 그리고 아무 얘기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1비트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 상황을 그려보면은 여기에 이 full adder라고는 이름을 가진 모듈이 존재하고, 이 모듈의 입력은 A, B, C, in이 입력이 되고요. 이 모듈에서 나가는 출력은 2개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S고 또 하나의 이름은 C, out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러한 블랙박스 형태를 알려주는 부분이 요 앞에 선언 부분하고 포트에 대한 데클러레이션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부에 이 모듈의 기능이 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이 모듈인 경우에는 딱 한 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C out하고 S라고 하는 요 출력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모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모듈들을 가지고 하나의 회로를 기술하는 예제인데요. 4비트 카운터 예제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카운터라고 하는 모듈이 하나 있는데, 이 카운터라고 하는 모듈은 그 안에 셀이라고 하는 모듈을 4개를 이어 붙여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셀 모듈 안은 다시 보면은 TFF하고 이런 AND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모듈 기술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릴로그로 기술하는 것의 특징은 이제 계층적 설계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hierarchical design. 계층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요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3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얘가 이제 탑 레벨이고요. 이것이 이제 2번째 레벨이고, 얘 부분이 3번째 레벨이 되겠죠. 이 각각이 이제 이 파란색 박스 하나하나가 다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셀 모듈이 4개가 있는데 이거를 4번 기술할 필요가 없죠. 셀 모듈 하나를 정의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불러 쓰는 거를 4번 하는 겁니다. 인스턴시에이션 사례화를 4번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요 경우는 이제 한 번만 불러서 쓰고, AND는 따로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베릴로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모듈이에요. 이런 거를 프리미티브 모듈이라고 불러요. AND, OR, NOT 뭐 이런 것들은 뭐 NAND나 NOR나 이런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게이트들은 별도로 사용자가 정의하지 않아도 베릴로그 언어 자체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게이트 하나, 그 다음에 TFF 모듈 하나, 셀이라는 모듈은 이 2개를 이용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adder라는 모듈에서 모듈에 대한 정의가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모듈 정의가 있으면 이 전체를 베릴로그로 기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탑 모듈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름이 카운터4고 모듈의 이름이 카운터4고 포트가 이렇게 4개가 있네요. 그리고 이 포트에 대한 설명이 있고 Q는 출력이고 4비트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입력인데 1비트다 이 말이죠. 자, 셀이 4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셀의 이름이 T0, T1, T2, T3 이렇게 되겠고요. 이 셀들에 대한 이름이 이제 T0, T1, T2, T셀이죠. 여기에 이제 괄호 안에 연결 정보가 있게 돼요. 포트 연결 정보가 있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셀을 정의한 곳을 봐야 돼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셀 정의한 부분이 요게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요게 셀입니다. 셀이 순서가 Q, CLK, 리셋, EI, EO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 순서를 잘 외우셔야 되는데요. Q, CLK, 리셋, EI, EO Q, CLK, 리셋, EI, EO 요런 순서대로 그 포트들이 열거가 됩니다. 셀이라는 모듈에 그 포트들이 나타나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 순서대로 지금 연결된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셀이 있으면은 여기가 Q, CLK, 리셋, 그 다음에 여기가 EI고 여기가 EO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이 다 Q고 EO, Q, EO, Q, EO 이렇게 포트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셀 T0를 보면은 출력은 Q0에 연결되어 있어요. Q0. 그 다음에 입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CLK,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역시 리셋 신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세 번째 포트는 EN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EO는 E0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E0가 되겠어요. E0. 요 E0 신호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게 임시로 쓰이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1은 보면 여기가 이제 Q1이고요. 첫 번째 포트가. 그 다음에 CLK가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고, 리셋이 여기에 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EO, 여기 EI가 있는데 이거는 E0를 연결하면 되고요. EO는 E1에 연결되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네 번째도 다 연결이 되겠죠. 리셋은 이렇게 리셋하고 클락은 공통적으로 다 연결이 될 거고, 출력은 이렇게 Q3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놓으면 얘가 이름이 이 모듈이 이름이 카운터 언더바 4라는 거예요. 얘가. 예. 그래서 이 카운터 언더바 4는 요거 Q0, Q1, Q2, Q3 합쳐서 Q라고 이름 붙인 출력이 있고, 나머지 CLK, 리셋, EN이 입력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셀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을 이제 기술을 하는데 이름은 셀이고, 포트가 Q가 있고 CLK가 있고 리셋이 있고
EI가 있고 EO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Q하고 EO는 출력이고 나머지는 입력인데 전부 원비트입니다. 그리고 안에 TFF를 하나 쓰고 있어요. TFF를 모듈을 쓰고 있죠. 요 TFF는 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AND 게이트를 쓰고 있는데, 요 AND는 따로 정의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0라고 이름을 붙인 AND 게이트가 있고, TFF0라고 이름을 붙인 TFF 모듈이 있고요. 예, TFF0라고 붙은 게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된 그림이 요거나 똑같습니다. 결국 요 형태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TFF하고 AND 게이트로 이루어진 모습이 여기에 베릴로그 HDL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와이어 D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는데, 요것은 내부에서 임시적으로 사용된 요 신호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TFF는 여기에 이제 always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예, TFF가 제일 마지막 단 세 번째 레벨의 기술인데, 그 TFF 밑에는 더 서브 모듈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TFF에서 보면은 하이 모듈을 불러다 쓰는 부분이 안 보입니다. 예. 얘는 여기 세 줄이 이 포트에 대한 데클러레이션이 되겠고요. 여기 always부터 여기 assign까지가 이 모듈의 기능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듈의 body 부분에 해당하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모듈 선언, 셀이라는 모듈 선언, TFF라는 모듈 선언, 그 다음에 카운터4라는 모듈 선언, 세 개의 모듈을 선언함으로써 이런 그 카운터4 모듈을 베릴로그 HDL로 기술을 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 방법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나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해 못하겠지만 일단 그 눈으로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always라고 쓴 부분들은 C 언어에서 본 if문하고 비슷한 형태로 기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assign이라고 된 것도 C에서 할당문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TFF나 AND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들은 마치 C에서의 함수 호출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함수 호출처럼 보이는 부분은 실제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모듈들을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와이어를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입출력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 되겠고요. 이런 always 문이나 이런 assign 문 같은 경우는 실제 기능 자체를 기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베릴로그에서는 코멘트를 C++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끊거나 아니면은 슬래시 에스터리스크로 시작해서 에스터리스크 슬래시로 끝나는 형식으로 코멘트를 쓰면 되는데요. 슬래시 두 개를 쓰면은 슬래시 두 개가 있는 곳으로부터 라인의 끝까지가 다 코멘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슬래시 별표에서 별표 슬래시가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코멘트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베릴로그에서 여러가지 그 식별자들, 아이덴티파이어들은 알파벳과 숫자,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그리고 달러를 이용해서 기술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거는 C와 마찬가지로 케이스 센시티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서로 다른 문자로 구분을 해준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달러나 숫자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들은 알파 뉴메릭 또는 언더스코어, 알파벳이나 언더스코어로 시작하게 되고요. 숫자로 시작해도 안 됩니다. 뉴메릭 안 되고요. 알파벳으로만 시작할 수가 있어요. 달러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베리어블이나 펑션만 가능하고 사용자가 정의하는 변수나 모듈은 달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 베릴로그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형식이 이런 식입니다. 맨 앞에 숫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비트 수입니다. 그리고 어파스트로피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몇 진법을 쓰는지 베이스를 적어주게 됩니다. 이 베이스에는 B, H, D 이런 값들이 올 수 있는데 B면은 바이너리, H면은 16진수, D면은 10진수, 또 O가 오면은 이제 8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 표현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4 어파스트로피 B 1111 4비트인데 어파스트로피 B가 뭐냐면은 얘는 이제 2진수로 나타낸다는 얘기죠. 2진수로 나타내고 값이 1111이다 이 말입니다. 12비트란 얘기예요. 전체가 12비트고 어파스트로피 H 16진수로 나타내고 값이 ABC다. 요거는 16 어파스트로피 D 그럼 16비트고 10진수로 나타내서 255다 이런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 어파스트로피 B 0111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무슨 뜻입니까? 전체가 8비트란 얘기입니다. 8비트인데 뒤에 1, 1, 1이고 0 요렇다면 앞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0이 이렇게 채워져요. 16비트다 255. 255면 10진수로 255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8비트면 되잖아요, 사실. 1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이게 255죠. 10진수로. 근데 전체가 16비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덧붙여서 이것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비트수입니다. 몇 진법이냐 이게 아니고요. 비트수예요. 요게 이제 정식 표준 폼인데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몇 비트냐 하는 거 생략할 수 있어요. 요 비트 부분은 옵션입니다. 요거 생략하고 바로 어파스트로피 하고 베이스 포맷 숫자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파스트로피 베이스 포맷도 생략하고 숫자만 딸랑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로 숫자만 쓰는 경우에는 10진법을 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고 비트 수는 32비트다라고 전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이즈 몇 비트인지를 안 쓰는 경우에는 전부 32비트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경우도 32비트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이게 32비트가 아니다라는 강조하고 싶으면은 8 어파스트로피 H C3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수를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데 마이너스는 이 숫자 맨 앞에 붙여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6 어파스트로피 D 마이너스 3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마이너스가 맨 앞으로 사이즈 앞에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언더스코어 문자를 숫자 사이에 이렇게 쓰는 것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이진수를 나타낼 때 이제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4비트씩 끊어 읽는 게 편한데 눈으로 끊어 읽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비트마다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하나씩 삽입해 주면은 한눈에 이게 12비트구나 라는 거 알아보기 쉽잖아요. 이런 용도로 쓰라고 언더스코어를 숫자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표나 Z 같은 것도 숫자를 쓰는데 같이 섞어 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무슨 값인지 모르겠다. 언노운 값의 의미로 이런 물음표나 Z를 쓸 수가 있습니다. 베릴로그에서는 하나의 1비트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0, 1이 이제 당연한 거죠. 이진수니까 0 아니면 1인데 그거 외에도 하드웨어적으로 X나 Z라는 값을 의미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X는 말 그대로 모르겠다.
얘가 초기 값을 모르는 경우 또는 연산결과 전자회로적으로 이게 0하고 1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값이 충돌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X라고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임피던스 값을 나타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Z라고 표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임피던스가 아주 큰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큰 게 아니라 무한히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연 상태를 의미하는 어떤 전기 신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값들이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값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센 값이냐 하는 스트렝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베릴로그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베릴로그의 변수의 종류인데요.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레지스터 타입과 넷 타입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모든 베릴로그 베리어블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레지스터는 다시 reg, 인티저, 타임, 리얼 네 가지 형을 가지고요. 넷 타입은 와이어라고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법상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와이어, reg, 인티저, 타임, 리얼 다섯 가지가 있고요. 얘네들을 그룹핑을 하자면 레지스터형과 네트형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트 타입하고 레지스터 타입으로 크게 데이터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회로가 있을 때 이 두 회로의 어떤 입력과 출력을 서로 전기줄을 이렇게 이어주면은 신호가 통하게 되죠. 요거를 모델링하는 개념이 네트고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커넥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이동을 의미해요. 그 임시 기억 장소에 데이터를 담아놨다가 어떤 또 다른 곳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데이터를 받는 곳에서 이제 기억 기능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제 레지스터 타입입니다. 여러분 C 프로그램으로 이야기하자면은 C에서 변수라고 말하는 거 있죠? C 프로그램에서 변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레지스터 타입에서 말하는 신호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이고요. 이 네트라는 개념은 C 랭귀지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하드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생소한 개념이라고 네트 타입은 보시면 되고요. 레지스터 타입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변수와 같은 개념.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레지스터는 변수라는 것은 값을 기억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보면 retain data value until another value is placed on them. 그러니까 어떤 값을 assign을 어떤 A라는 레지스터 타입에다가 어떤 B라는 값을 assign하게 되면은 이 값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A에 또 다른 값이 어사인 되기 전까지는 계속 기억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네트 타입이라면은 A는 뭐 C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 타입, A가 네트 타입일 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요것은 C의 값을 A로 어사인 하는 게 아니라 C라는 출력 값이 A라는 신호에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드웨어적으로 전기줄로 딱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example인데, 여기에 C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C는 이렇게 그냥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아웃풋이다. 요거는 방향이 아웃풋이다 라고만 되어 있고, B는 여기 한 번 더 설명이 있어요. 요거는 레지스터 타입이다. 예, 그래서 B하고 C가 지금 출력 값인데, B는 와이어 타입이고요. 요거는 와이어 타입이고, C는 지금 레지스터 타입인 거예요. REG 타입이 레지스터 타입의 한 종류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어사이먼트 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술이 되어 있고, 요것은 X and A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의 출력을 C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놨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always 문 같은 경우는 요 B라는 요 변수가 개념적으로 하나의 기억 장소가 되는 겁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기억 장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서 기능적으로는 기억 장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마다 이 연산을 해서 그 값을 여기다가 이제 기억을 시켜 놓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레지스터 타입에는 RG 타입 외에 인티저 타입이나 리얼 타입이 있는데, 리얼 타입은 32비트 레지스터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고요. RG 타입은 1비트 레지스터 타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멀티플 bit인 경우는 따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리얼은 말 그대로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표현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레지스터 타입 중에 타임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물리적인 어떤 합성이 되거나 회로로 만들어지는 타입은 아니고, 시뮬레이션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추상적인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 타임 타입도 역시 어떤 값을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save sim time이라는 타임 타입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런 문장을 쓰면은 현재 시뮬레이션 값을 얘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용도로 시뮬레이션 시간을 측정하거나 그 차이를 계산하거나 할 목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서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물리적인 회로로 만들어지는 타입은 아닙니다. 리얼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이제 네트 타입이건 RG 타입이건 간에 선언할 때 그냥 와이어 또는 RG라고만 쓰면 그거는 1비트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이제 멀티플 비트인 경우에 1비트가 아니고 2비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거를 벡터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나타내는 형식은 데이터 타입을 쓰고요. RG 때는 와이어가 되겠죠. 이 자리에는 쓰고, 이렇게 스퀘어 브레이킷을 써서 MSB의 번호와 LSB 번호를 쓰고 중간에 콜론을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찍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신호 이름을 써주면은 요게 이제 벡터 타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와이어 7:0 버스 이러면은 버스라는 신호는 와이어 타입인데 8비트다. MSB 넘버는 7이고 LSB 넘버는 0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RG 타입 있는데 여기는 41비트 값이죠. ADDR은. 그리고 레지스터 타입이고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어레이는 벡터랑 다른데, 벡터는 한 개의 신호가 멀티플 bit인 걸 나타낸다면은, 어레이는 동일한 타입이 여러 개 존재한단 말이에요. 개체 자체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RG bool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은 bool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객체가 RG 타입이 있는데 그게 3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멀티플 빗 5비트짜리 어떤 객체가 있는데 그 5비트짜리 객체가 8개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포트 ID라고 하는 RG 타입은 하나의 데이터가 5비트짜리 크기를 가지는 건데, 요게 8개의 인스턴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벡터는 싱글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레이는 엘리먼트가 여러 개, 원소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벡터는 한 개의 원소인데 그게 이제 여러 비트를 가지는 거고요. 어레이는 엘리먼트 자체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개체의 개수가 여러 개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와 벡터를 한꺼번에 쓰면은 이 메모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는 그 엔트리가 여러 개인데 각각의 엔트리가 뭐 8비트가 됐든 16비트가 됐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모리를 표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RG 요거 앞에는 요거 뭡니까? 예. 벡터 표현이죠. 이 뒤에 거는 어레이 표현이죠. 예. 8비트짜리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가 1024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하나의 메모리는 8비트고 그런 8비트짜리 워드가 1024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스트링 부분은 그냥 거의 쓰는 일이 없으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라미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미터는 C 프로그래밍에서 상수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에서 그 pound define 해서 뭐 어떤 포트 아이디는 뭐 5 이런 식으로 선언하듯이 베릴로그에서는 파라미터 포트 아이디 0, 5 파라미터 캐시 위스는 25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미 선언한 포트 아이디와 캐시 위스라는 파라미터 값을 요 이후에 따라오는 다른 선언들에서 상수값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C에서 pound define, pound include와 같은 그 컴파일러 디렉티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릴로그에서도 backward define, backward include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backward define이 C에서 pound define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대 스트링으로 치환하는 그런 기능을 backward define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ord size라고 하는 요런 아이덴티파이어가 나오면 전부 32로 이 이후에 이렇게 치환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아까 파라미터 선언과는 달리 define으로 정의한 상수값들은 그것을 이제 불러다가 쓸 때 앞에 백코트를 이렇게 쳐야 됩니다. 백코트 워드 사이즈, 백코트 워드 알리지 이런 식으로 백코트를 붙여서 불러내야 됩니다. 그 점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작성된 파일을 어떤 위치에 삽입하는 거는 백코트 인클루드라고 하는 컴파일러 디렉티브가 있는데 C에서 파운드 인클루드하고 파일 네임 쓰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연습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What are the types of 1bit signal value in Verilog? 어떤 타입들이 있느냐? 1비트 REG 타입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결을 의미하는 거는 와이어 타입 있죠. 와이어.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여기서는 다음 중에 넷 타입이 어떤 거냐? 넷 타입은 와이어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무슨 타입입니까? 이게 레지스터 타입이죠. 레지스터 타입. 그 다음에 어떤 파이라고 하는 콘스탄트,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딜레이 값을 파라미터 디파인으로 정의하라. 예, 파라미터라고 쓰고 파이는 3.14159 이렇게 쓰면 되고요. 파라미터 딜레이는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A 값하고 B 값의 정의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말이죠. 예. 여기서 보시면은 M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레이이면서 또 벡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메모리 타입인데 M은 생겨먹기를 이제 M0부터 M15까지 16개의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요. 각각의 오브젝트가 이제 8비트짜리예요. 8비트. 자, 그래서 A는 M0 하면은 요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요거 전체의 8비트짜리를 말하는 거죠. A는 그러니까 8비트 값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REG 8비트면은 7:0 A 이렇게 선언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A가 8비트인데 8비트 중에 이 8개의 비트 중에 한 비트를 의미하는 거죠. A0라고 하는. 그래서 B는 그냥 1비트 값으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예.